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모든 거래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뽑아가 그 거래를 분석했더니 붕괴가 됐잖아. 붕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붕괴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붕괴장이야. 옛날에 전부 수작업을 해야 돼. 붕괴를 다. 그럼 붕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개해야 됩니다. 전기라는 게 뭡니까? 전기.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전기라는 것은 계정계산하는 장소에 옮겨주는 것이다. 계정계산하는 장소 옮겨주는. 자, 계정계산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야죠. 한목에 같이 하면 해야 되겠어요. 이용자는 복합돼 가지고 뭐가 얼마가 현금이고 얼마가 자본금이고 비품이고 모른다는 거죠. 구별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계정 계산하는 장소가 따로따로 되어야 됩니다. 요걸 계정 과목이라 했죠. AC는 계정 과목이라. 계정 계산하는 장소. 앞에 붙는 거는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약식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전개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을 모아놓은 근본이 되는 장부다. 근본이 되는 장부. 모든 계정 계산하는 장소를 전부 만들어 놔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붕괴했는 것을 옮기는 게 전기라죠. 자, 요거부터 옮겨 보겠습니다. 요거를 옮기는 방법. 그대로 옮기면은 현금 계정 차변에 1000 이렇게 있죠. 현금 계정 차변이 여기죠. 1000.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 계정이라 아는데 현금 이렇게 하면 차변이 알죠? 차변인데 아는데 차변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짜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는 날짜는 있어야 되니까 날짜. 현금 계정이라 아는데 현금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나누면 왜 현금이 증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을 줬습니다. 차변, 대변 계정 과목을 줬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됩니다. 붕괴할 때 방법이. 자, 이거는 어디 가야 됩니까? 자본금 계정에 대변. 기업 실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계정 계산하기 위해서 자본금 계정 계산하는 장소 대변에 첨보내주라는 붕괴 의미가. 그럼 자본금 계정 계산하는 장소 그대로 옮기면 날짜는 공통이니까 자본금 대변 자본금 1000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이라는 거 알죠? 자본금도 알잖아요. 적을 필요 없죠. 그 대신에 자본금 계정에 반대 계정, 대변에 반대 계정, 차변 계정을 넣는 거죠.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거래 정보가 명확해집니다. 아, 자본금이 증가했구나. 왜? 요 계정을 보고 현금으로 출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요거는 비품 계정의 차변에 200, 비품 계정에 여기 200, 차변에 비품,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죠. 차변 계정인 줄 알고 비품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적고 정보 효율화를 위해서 반대 계정을 적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현금 계정의 대변에 200 적어주라. 그대로 적어주면 현금 계정에 대변 200 이게 오는데 대변 현금 아니까 상대방 계정 적음. 날짜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완성되어 있고 이것도 완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를 계정 계산하는 장소가 하나 더 있어야죠. 광고 선전비 차변에 100 상대방 계정 현금 이렇게 날짜는 3 요게 현금 계정 대변 100
날짜, 광고, 선전비, 상대방 계정 이렇게 적으면 이게 쉽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4일날 거래는 현금 계정 차변에 500 적어주라. 현금 계정 차변에 500 적어주라. 적어주면 돼. 상대방 계정이 매출이다. 그럼 요거는 매출 계정 대변에 500 적어주라. 매출 계정이 대변에 보면 500. 상대방 계정은 현금. 날짜 4일.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급여 계정에 200. 상대방 계정은 현금. 날짜는 5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 계정 대변에 200. 상대방 계정은 급여. 날짜는 5.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차료 계정에 임대료가 임차료입니다. 임대료는 수익. 자, 상대방 계정은 현금, 날짜는 6일. 현금 계정 대변에 100, 6일, 상대방 계정 임차료.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다 됐다. 정리가 뭐라 그랬어요? 붕괴한 것을 계정 계산한 장소에 옮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라는 결산을. 결산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절차로 바꾸겠습니다. 절차. 이거 조금 회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게 이제 검증 과정에 옛날에 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보고서 작성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주는 거고 예비 절차에 처음에 시산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 기말정리사항 이런 걸 해서 수정분계 사항을 정리해서 분계를 기말정리사항을 분계한다 이 얘기죠. 기말정리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예비 절차의 3입니다. 근데 회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게 수정분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부터 이거 하면은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끝나고 정리를 한목에 해줍니다. 한목에 하고 사이클을 다시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표를 만들어준다. 근데 핵심이 이긴데, 본 절차인데, 손익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만들면 손익계정이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잔액이, 손익계정의 잔액은 성과를 이야기하죠. 수익이면 자본 계정에, 자본에 플러스 시켜줘야죠. 플러스 시켜주고, 옮겨줍니다. 자본 계정에 반영해준다. 이런 얘기죠. 손익계산서가 성과가 마이너스, 순손실이건 자본 계정이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차변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2월 시산표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죠. 상태표를 다시 쓰면은, 보고서 형태에서 쓰면은 재무상태표고, 이걸 다시 쓰면은 보고서 형태로 만들면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보고서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 절차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점검. 과연 이걸 가지고 만들어도 되는가? 틀린 게 없는가?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되죠.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거 쉽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부기 배울 때처럼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죠.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여기서 붕괴만 하는 거. 컴퓨터에서 전산회계에서 붕괴하러 깜빡깜빡거리면은 쳐주면 됩니다. 개념 과목이죠. 쳐주면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 전기, 결산 이것이 자동으로 해가 보고서 절로 놔버리죠. 컴퓨터에서 블랙박스에서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뒤로는 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 처음 수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므로써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나중에 그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역으로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원리를 알아놓는 게 좋다. 근데 뭐 시간이 암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원리를 이유만 알면은 여러분 절로 압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래가 뭐랬습니까? 거래가 지금 6개밖에 없잖아요. 거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이잖아요. 자산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 보고서가 이거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가 다 포함된 게 이게 거래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 하나하나가 이중성을 갖고 있었죠? 이중성을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죠? 이거 그대로 바뀌었잖아요. 변환시켜 준 거예요.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대로죠. 그래, 이 금액이 전부 같다면, 이 금액이 같아요. 이거 같았습니다. 왜? 거래 이중성이니까. 기업 실제 기준에 회계하니까. 자, 이걸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데, 어떻게 현금은 현금대로, 여기서 현금 전부 빼보세요. 현금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죠. 그럼 현금 빼보고 자본금만 빼면은 이게 되죠. 매출만 빼면 저거, 급여만 빼면은, 광고 선전비 빼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합했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은, 밑에 이거 하면은, 이게 손익계산서고, 위에 이게 이렇게 한 게 재무상태표잖아요. 이거 두 개 합한 게죠, 보고서. 이게 여기서 왔는데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12월 31일 시점,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느 기업 실체에 어느 회사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가 어떻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자, 수익 비용을 여기 계정 계산을 따로 해놨잖아요. 수익하고 비용을 따로따로 해놨죠. 이래 놓으면은 성과 계산 못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손익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손익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익계정을 만들면 왜 만들까요? 성과를 계산해야 되니까. 손익계정. 자, 성과입니다. 이게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성과 계정이 어디 와야 됩니까? 여기 와야 되죠. 여기 와야 됩니다. 자, 이게 성과니까 수익이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없어져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없애주는 분에는 반대 계정에 이게 증가니까 반대 계정에 이렇게 손익 계정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대차가 없어집니다. 500 제로잖아요. 계정계산 제로죠. 어디로 갔습니까? 1로 갔다.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공됐죠. 왜? 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거죠. 자, 급여도 여기에 200이잖아요. 어디 잔액입니까? 차변 잔액이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보냅니다. 언제? 12월 30일 날 결산하는 날. 왜 보냅니까? 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익 비용을 모으는 거죠. 이게 절로 갔다. 손익계정이 갔다. 언제? 12월 31일 날 갔다. 이거는 제로죠. 절로 갔으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정보가 그대로 양쪽에 보고되잖아. 안 되죠. 이게 절로 보내는 가공. 한 계정의 잔액을
다른 계정에 옮기는 겁니다. 이거를 대체 분기합니다. 회계에서는 모든 계정의 금액을 적을 때는 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 없으면 분기가 없어요.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분기를 해야 되고, 분기를 하면 반드시 정기해야 되고, 결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 거래는 한 계정을 다른 계정에 옮기는 거죠. 실거래는 이게 이렇게, 실제 거래는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대체 거래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잔액을 다른 계정에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정보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자,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여기 100이죠.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손익계정에 12월 30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왔다. 광고, 임차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왔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절로 가는 거죠. 그럼 광고 선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정 100 이렇게 하고,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광고 선전비 12월 30일 이렇게 모아. 그러면은 이 총계정 원장의 수익과 비용은 전부 없어집니다. 제로 되고 여기에 모아진다는 거죠. 여기 모아. 그러면은 손익계정을 만들었죠. 그다음 두 번째 결산은 손익계정의 잔액입니다. 손익계정 잔액은 어떻게? 계정계산은 큰 걸로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면 100만큼 잔액이 남죠. 수익이 비용보다 400보다 수익은 500인데 비용이 400이니까 성과가 플러스입니다. 이게 당기 순이익이라는 뜻이죠. 성과 플러스입니다. 어디 잔액입니까? 대변 잔액입니다. 대변 잔액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대변으로. 여기에 요것이 어디로 손익계정의 잔액을 여기에 오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시키는 거죠. 12월 30일. 그러면 출자했는데 벌었는 거하고 1100만큼 자금이 주주가 낸 돈이 증가됐다. 주주 몫이 증가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금에 반영시켜 줬죠. 만약에 이게 비용이 크면은 대변 잔액이 됩니다. 대변 잔액 같으면 손익계정이 차변 잔액이 되죠. 차변 잔액입니다. 대변에 보태줘야 되니까.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손익계정의 성과가 플러스면 자본계정에 대변에 가고 마이너스면 차변에 간다. 그죠? 주식회사 같으면 이거는 자본 출자한 거하고 이익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요거를 처분 전 이익잉여금 계정에 옮기면 돼요. 따로 계정을 만들어가 옮기면 돼요.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합니다. 장부 마감. 장부 마감은 영미식 마감 방법, 대륙식 마감 방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륙식 마감 방법은 옛날에 썼고 요즘 다 영미식으로 합니다. 영미식은 계정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장부 마감하기 위해서 차변 대변에 같은 금액을 적어주면은 계정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